네, 이처럼 불편과 불쾌감을 넘어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일상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의학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재헌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 어제 야구장에서 관중이 쓰러지고 또 배달 노동자가 오토바이를 몰다 쓰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지금 더위가 이렇게 평소에 아주 건강했던 사람도 쓰러질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위험하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온열 질환으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 또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위험한 날씨라면은 체온 조절 능력이 이제 떨어지는 고령층 그리고 뭐 더위를 잘 못 느끼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더 취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정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좀 주의가 필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성인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온열 질환에 더 취약하고요.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외에도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만큼 온열 질환에 또 더 취약하다 보기 때문에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네,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 질환자들은 이 더위에 더 취약할 수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온열 질환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처음에는 어지럽고 기운이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의식이 저하된다든지 체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은 더욱더 위험하다는 신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시작은 이제 어지러움인 것 같은데 그 배달업이나 뭐 건설업, 농업처럼 이렇게 야외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생업이 걸려 있다 보니까 잠시 어지러움을 느껴도 쉬었다가 다시 일해야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좀 병원을 가거나 119의 도움을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예. 바쁘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좀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고 힘이 빠져도 일을 마치기 위해서 계속 그 상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온열 질환에 노출이 되는데요. 평소와 다른 심한 어지러움을 느낀다든지 온열 질환이 의심된다면 바로 주위에 도움을 청하거나 119를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배달업이나 건설업 하다가 쓰러지시는 분들을 만날 수도 있을 텐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걸까요? 네, 만약에 그분이 의식이 있나 없나를 먼저 보고요. 의식이 있다면 우선 최대한 빨리 그 시원한 데로 옮긴 다음에 그다음에 물을 드리는 게 좋고요. 다만 의식이 흐릿하거나 없는 분은 물을 드리는 거 더 위험할 수 있고 바로 응급실로 갈 수 있도록 119를 부른 다음에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찬 물수건을 몸에 댄다든지 옷을 좀 벗기고 풀어주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세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눕혀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디 기대게끔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누워 있는 자세가 가장 도움이 되고요. 예. 그다음 중요한 게 기온이 높은 데서 에어컨이 나오는 데라든지 그늘 같은 시원한 곳으로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의식이 혼미하거나 의식이 없을 때 물을 억지로 먹도록 하면은 이게 기도로 넘어가서 오히려 호흡기에 문제를 일으켜서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있을 때, 또렷할 때 제외하고는 물을 먹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조치를 먼저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물을 억지로 섭취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몸에 뿌려서 열을 식히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금 네, 밤에도 맞습니다. 기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초열대야가 빈번합니다. 30도를 뭐 기록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낮에는 태양이 떠 있고 더우니까 밤에 해가지고 운동하거나 뭐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조심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과거에는 저도 환자 상담을 할 때 여름에는 운동을 해야 되니까 서늘한 밤에 하세요라고 얘기는 했는데 예. 요즘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밤에도 열대야로 역시 운동을 제한해야 되는
고온 다습한 환경인 날이 벌써 여러 날 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좀 제한하거나 하더라도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아주 강도가 낮은, 예를 들어 뛰는 대신 걷는다든지 강도를 낮추고 조금이라도 온열 질환이 의심되는 어지러움이나 증상이 있으면은 운동을 바로 멈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뭐 지하 주차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 운동을 실내에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 지하 공간이라 할지라도 냉방이 잘 되는 곳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일반 주차장의 경우는 역시 굉장히 기온이 높아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각보다 환기까지 덜 되기 때문에 역시 환기가 안 되고 기온이 높은 지하 주차장은 운동하는 공간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온열 질환을 역시 이제 피하는 방법, 예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점들을 좀 짚어주실까요? 예,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더운 시기인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외부 활동을 제한하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업무 때문에 꼭 외부에 나가야 되는 분이라면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또 중간중간에 50분에 10분 정도는 시원한 곳에서 쉬어가는, 그래서 온열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원하게 잘 쉬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강재원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온열 질환 대응 요령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